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치열하게 제 삶을 개척해온 30대 직장인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유독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작아지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큰이모와 큰이모부 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모네 식구들은 저를 핍박하거나 모질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카로서 많이 아껴주셨고 밥 한 끼 굶기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시켜 주셨거든요. 저는 그 사실에 지금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는 큰 이모네의 친자식이 아니었고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하는 객이었다는 것을요. 마음 한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가족에 대한 결핍과 애정 결핍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게다가 큰이모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고등학교까지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할 때 큰이모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모, 저 20살 첫 대학 등록금까지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뒤로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서 어떻게든 제 힘으로 졸업할게요. 이모는 기특하다며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살 이후로 완벽한 독립을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거듭해야 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과외, 카페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남들이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의 낭만, MT나 동아리 활동, 캠퍼스 커플 같은 추억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오직 알바를 하고 틈틈이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 말 그대로 알바몬의 삶이었죠.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번듯한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적응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이명환이었습니다. 명환이는 의료기기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눈에 띄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한 외모에 영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지 말주변이 무척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틈도 없이 재치 있는 농담을 던졌고 사람을 편안하게 이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그의 품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고 애정에 목말라 있던 저는 명환이의 다정함에 순식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죠. 명환이는 참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영업직이라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느라 바쁜 와중에도 저를 살뜰히 챙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남친이 혼자 살고 있던 자취방의 전세 계약 기간이 애매하게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어차피 우리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결혼할 거잖아. 다시 새로운 집 구해서 이사하고 복비 내고 하는 것도 다 돈 낭비인데 이참에 아예 너네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먼저 짐 합쳐서 같이 살아보자. 저 역시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에 지쳐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명환이와 하루빨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기에 그의 동거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명환이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예비 부부처럼 달콤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연락이었죠.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모임 장소에 최애나도 나와 있었습니다. 해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으로 전학을 온 친구였는데요.
학창시절 저랑 개인적으로 단짝처럼 친했던 건 아니지만 제 무리의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려 지냈기에 친구기는 했죠. 오랜만에 나타난 해나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이나 코를 살짝 성형한 것인지 과거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이목구비에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과 화려한 브랜드 옷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와, 해나, 너 진짜 이뻐졌다. 옷이랑 가방도 다 명품이네. 너 요새 무슨 일 해? 해나는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은 무슨, 나 그냥 취미 삼아서 동네 필라테스 샵에서 강사일 조금 하고 있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몸도 풀 겸 심심해서 나가는 거야. 취미로 필라테스 강사를 한다는 그녀의 말에서 묘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해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여러 장 꺼내어 친구들과 제게 돌렸습니다. 너희도 운동 필요하면 우리 샵으로 와. 내가 지인 할인 팍팍 해줄게. 해나는 자신의 화려한 근황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갔다고 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20대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좀 의아했던 건 제 기억 속의 해나는 그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부잣집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나는 자연스럽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좀 많이 힘드셨거든. 집안 사정이 썩 좋진 않았지. 근데 나 20살 되고 나서 아빠 사업이 대박이 터지면서 살림이 확 핀 거야. 아빠가 고생시켜서 미안했다면서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유학도 다녀오고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뭐. 해나가 혼자 살고 있다는 집도 집값이 비싼 부자 동네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그저 와 좋겠다, 여유 있어 보이고 부럽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20대 내내 학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을 쪼개 살았는데 해나는 아빠 사업이 잘 되어 유학 가고 명품 두르며 사는구나 싶어 아주 약간의 씁쓸함도 있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죠.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해나가 제 어깨와 등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미연아, 너 등이랑 어깨가 너무 많이 굽었다. 거북목도 좀 심하고.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식당 서빙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알바를 많이 했고 취업 후에도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허리와 목, 어깨 상태가 몹시 안 좋았습니다. 거북목도 있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우리 샵 와서 나한테 교정 좀 받아. 내가 외국에서 물리치료 관련해서 공부도 엄청 깊게 했고 체형 교정 전문이거든. 네 몸은 내가 확실하게 펴줄게. 그녀가 꽤나 전문적인 용어까지 섞어가며 자신있게 말하자 저는 솔깃했습니다. 운동이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 친구기도 하고 또 해나가 물리치료 공부까지 깊게 했다고 하니 더더욱 믿음이 갔죠. 그래? 그럼 나 이번 달 월급 타면 네 샵으로 등록하러 갈게. 잘 부탁해. 그렇게 저는 해나가 일하는 필라테스 샵에 3개월치 수강 등록을 하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나는 강사로서 꽤 열정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운동을 하며 개인적인 근황을 나누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필라테스 샵에 가서 수업을 받고 나오려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던 데다 집도 10분 거리로 그리 멀지 않았기에 남자친구인 명환이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명환이는 흔쾌히 차를 몰고 샵 앞으로 왔죠. 마침 해나도 자신의 마지막 수업이 다 끝났다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해나 역시 발을 구르고 있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명환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명환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해나도 마침 퇴근한대. 해나네 집에 좀 데려다주고 가자. 그래. 미연이 친구분 뒷자리에 타세요.
그렇게 저와 명환이 그리고 해나는 셋이서 같은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해나네 집은 좀 돌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친구를 위해 차를 같이 탄 거죠. 저는 조수석에 탔고 해나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명환이와 해나를 서로 정식으로 소개했죠. 해나는 전혀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명환이 역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도같은 사람이었죠. 명환 씨라고 불러도 되죠? 미혼이 남친분 엄청 훈남이시네요. 인상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해나 씨도 엄청 미인이시네요. 미연이 자세 좀 잘 교정해 주세요. 애가 일만 하느라 몸이 많이 상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미연이 척추 일자로 쫙 펴드릴 테니까. 비가 와서 차가 막히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명환이와 해나는 핑퐁 게임을 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해나는 명환이의 유머에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명환이 역시 해나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고급스러운 취미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티키타카를 이어나갔죠. 명환아, 운전 조심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제가 중간중간 운전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줄 정도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런 의심이나 불쾌감이 없었습니다. 명환이는 원래 넉살이 좋고 말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해나도 워낙 부잣집 딸의 쿨하고 활발한 성격이라 사람을 참 편하게 대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어찌 보면 좀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이었죠. 해나를 오피스텔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환이는 넌지시 제게 물었습니다. 네 친구 저렇게 좋은 데 살아? 집안이 엄청 빵빵한가 보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번대. 유학도 다녀오고 그냥 취미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빵빵해? 부럽네. 그치. 나도 좀 부럽더라고. 고등학교 땐 안 그랬는데 20살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대박났대. 그때 명환이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섞여있던 묘한 동경과 호기심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피곤함에 눈을 감고 있느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우연한 합승 이후 완벽할 것만 같았던 제 일상과 동거 생활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명환이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밤에 함께 누워있을 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화면을 보며 혼자 피식피식 웃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명환아, 우리 이제 같이 산 지도 꽤 됐고 전세금도 더 모았는데 슬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내년 봄쯤으로 식장 알아보러 다닐까? 요새는 1년 전부터 식장 잡아야 한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내자 핸드폰을 보고 있던 명환이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뭐 벌써부터 서둘러. 우리 아직 나이도 젊은데. 내가 요새 영업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결혼 준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냥 당분간은 지금처럼 같이 살기만 하자. 급할 거 없잖아. 예전에는 본인이 먼저 빨리 시골리고 부부가 되자고 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회피하려 드는 명환이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럽고 섭섭했죠.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진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저는 애써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묵묵히 밥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명환이의 태도는 갈수록 무심하고 서늘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미련할 정도로 그에게 맞춰주려 애를 썼습니다.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기에 제 몸에는 절약과 아끼는 습관이 깊게 배어 있었는데요. 데이트를 할 때도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았고 동거를 하면서도 웬만하면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명환이는 연애 초반에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생활력이 강해서 배울 점이 많다. 진짜 현모양처감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칭찬이 진심인 줄로만 믿고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명환이는 제가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거나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차려줄 때마다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예전의 다정함 대신 묘한 피로감과 짜증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저 일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 명환이가 좀 예민해진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외출을 했죠. 원래는 오후 늦게나 저녁쯤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가 일찍 파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몇 시간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더하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명환이가 자고 있나 싶어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명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통화 상대는 명환이의 친누나였습니다. 명환이와 연애를 하면서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기에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내용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명환아, 너 진짜 걔랑 결혼할 생각이야? 나 솔직히 미연이 별로야. 애가 부모도 없이 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생긴 것만 봐도 벌써 애가 팔자가 사납고 너무 억척스러워 보여. 제 배경과 상처를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며 조롱하는 누나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곧이어 들려온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명환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누나. 처음에는 애가 생활력도 강하고 야무져서 결혼 상대로 괜찮겠다 싶었거든?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그 억척스러운 게 도를 좀 넘더라고. 맨날 돈 아낀다고 궁상 떨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좀 구질구질해. 결혼 상대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 질려.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돈을 아꼈던 이유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전세 자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입으로 난사입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억척스럽게 모았던 그 모든 생활력과 노력들이 그에게는 그저 질리고 구질구질한 궁상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통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뭐하러 그런 고아의 억척스러운 애를 만나서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 야, 솔직히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그 해나라는 애 있잖아. 걔가 100번 낫지. 해나, 제 친구 최혜나의 이름이 명환이 누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보여준 인스타 사진 보니까 애가 확실히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구김살도 없고 귀티가 좔좔 흐르더라. 그냥 미연이랑 정리하고 해나라는 애랑 정식으로 사겨. 나도 그럴 생각이야. 해나네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잖아. 솔직히 나도 매일 이렇게 아등바등 영업 뛰면서 살기 싫어. 장인어른 덕 좀 보고 빵빵한 처가 지원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명환이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남자는 처가 덕 보는 게 최고야. 부자 사돈댁 한번 맺어보자. 누나가 밀어줄 테니까. 빨리 걔 정리하고 해나한테 공들여. 알고 보니 명환이는 비 오는 날 제 차에 해나를 태워다 준 이후 제가 해나에게 받았던 명함을 몰래 보고 해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제 친구인 해나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이었죠. 더 이상 그 구역질 나는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침대에 누워 낄낄거리며 통화하던 명환이는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연아, 너 언제 왔어? 그는 당황해서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명환이를 보며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억척스럽고 구질구질해? 부모 없는 게 내 잘못이야? 내 너랑 우리 미래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해나는 또 뭐야? 내 친구한테 뒤로 연락하고 있었어? 제가 악을 쓰며 따져 묻자 명환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오히려 뻔뻔하고 비겁한 태도로 돌변하더라고요. 그래. 들었으면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뭐? 헤어지자고? 그러자 명환이는 아주 비겁하게 자신의 부모님을 핑계 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가덕을 보겠다며 탐욕을 드러내던 모습은 싹 지우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부모님이 너 고하라고 엄청 반대하셔. 이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어쨌든 친부모 없는 거 뻔한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나도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너랑 결혼까지 밀어붙일 자신이 이제 없어.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해나 씨랑 연락이 닿아서 몇 번 밥 먹고 얘기 좀 나눈 건 사실이야. 근데 너랑 다르게 여유도 있고 나랑 잘 맞더라고. 미안하다. 그냥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의 뺨을 올려붙이고 쫓아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제 상처를 후벼파며 핑계를 대는 그 인간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에게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이모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자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무조건적인 애정에 지독하게 목말라 있던 저였습니다. 저에게 명환이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었던 가족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이 남자마저 잃으면 저는 세상에 또다시 완벽하게 혼자 버려진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상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명환아, 내가 잘못했어. 궁상 안 떨고 너한테 더 잘할게. 부모님 반대하시는 것도 내가 더 싹싹하게 잘해서 마음 돌릴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저는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채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 친구와 뒤로 연락을 했다는 배신감보다 당장 이 유일한 내 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애정 결핍이 만들어낸 비참한 굴복이었죠. 제가 너무 서럽게 울며 매달리자 명환이는 조금 당황한 듯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알았어, 미연아. 일단 진정해. 울지 말고. 내가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누나한테 홧김에 헛소리한 거야. 혜나 씨랑은 그냥 친구로 몇 번 연락한 게 다야. 일단 우리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어? 그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는 듯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맞춰주면 그의 마음을 되돌려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바보같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환이는 핑계를 대며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제가 회사에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을 틈타 자신의 모든 짐을 빼서 흔적도 없이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퇴근 후 텅 빈 옷장과 사라진 그의 짐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제 번호는 수신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애정결핍으로 눈이 멀어 매달렸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이내 저를 기만하고 뒤통수를 친 명환이와 채은아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해나의 여유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아. 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뻔뻔한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최애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명환이랑 뒤에서 연락하고 있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해나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명환이가 너한테 말했나 보네. 안 그래도 너 우리 필라테스 샵 수강권 남은 거 내가 내일 네 계좌로 환불해줄게. 걱정 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너 내 친구라며.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뺏어가? 네가 인간이야? 제가 악을 쓰자 해나는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며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미연아,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뺏은 게 아니라 명환이가 나한테 먼저 호감 보이고 연락한 거야.
명환이가 너랑 사는 거 너무 구질구질하고 답답해서 헤어지고 싶다고 고민 상담하길래 내가 들어주다가 마음이 좀 맞은 것 뿐이라고. 그녀는 마치 남의 물건을 빌려 쓴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환이 싹싹하고 은근히 귀여운 맛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볼까 해. 막말로 너희가 뭐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마누라도 아니잖아?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진 건데 네가 이렇게 핏대 세우며 따질 권리는 없지 않니?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쿨하게 끝내자. 해나의 그 오만방자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천박하고 이기적인 인성에 구역질이 났죠. 그래, 쓰레기들끼리 잘 어울리네. 근데 이건 알아야 될 거야. 너희 둘 다 천벌 받을 거야. 천벌? 그래, 알았어. 천벌 받을게. 라며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도망친 명환이나 친구의 남자를 가로채고도 뻔뻔하게 구는 해나 모두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저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더러운 인연들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제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일주일 뒤 저는 필라테스 샵의 환불 문제도 처리하고 남은 짐도 챙길 겸 그 샵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년의 얼굴에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부어주고 끝낼 작정이었죠. 그런데 필라테스 샵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원장님에게 체해나를 찾자 원장님은 아주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해나요? 걔 여기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쫓아냈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네? 쫓아내다니요? 왜 갑자기? 그 말에 원장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원님은 채나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세요? 뭘요? 저 걔랑 연 끊었는데. 걔 부잣집 딸이니 뭐니 하고 다니던데. 아, 그거 다 걔뻥이었죠? 네? 친구라면서 몰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 샵에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무슨... 며칠 전에 걔 수업 시간에 웬 인상 험악한 중년 여자분이 샵으로 들이닥치더니 대뜸 수업하고 있는 걔 머리채를 확 낚아채더라고요. 원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년 여자는 해나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나와 로비 바닥에 패대기 치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원장도 놀라서 말리려다가 중년 여성이 밀쳐서 다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년 여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대요. 2년이 내 남편 돈으로 비싼 오피스텔 얻어 살고 명품 처바르고 다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채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고 샵 안에 있던 다른 회원들과 강사들은 기겁을 하며 얼어붙었다고 했어요. 그때 헐레벌떡 샵 안으로 웬 중년 남자 한 명이 뛰어들어와 그 중년 여자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원장님과 다른 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요. 채나가 회식 때 아빠라고 인사시켰던 사람이었어요. 원장님, 우리 아빠예요. 늦은 시간인데 제가 술까지 먹었다고 하니 저 데리러 오셨어요. 하길래 제가 깍듯하게 인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도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 아빠 사업이 대박이 났다던 해나의 자랑,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유학까지 보내줬다는 그 여유로운 말들. 근데 그 중년 여자가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2년이 아빠 뻘 되는 내 남자한테 스폰 받아서 몸 굴리고 돈 뜯어내고 다녔다고요. 해나가 아빠라고 부르며 자랑했던 그 사람은 진짜 친아빠가 아니라 해나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명품과 용돈을 대주던 아빠뻘 되는 유부남 스폰서였던 것입니다. 20살 이후로 살림이 확 폈다는 것,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여행을 다니며 놀았다는 것, 모두 그 유부남 스폰서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냈던 더러운 과거를 포장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원장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경찰까지 와서 샵 분위기 완전 다 망쳤어요.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날로 당장 해고해버렸다니까요. 진짜 그런 애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필라테스 강사들 이미지까지 다 망친다니까요. 재수 없어 정말. 저는 멍하니 서서 원장님의 분노 섞인 푸념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도 잠시 제 머릿속에 명환이와 명환이 누나가 신이 나서 나누던 통화 내용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난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신다며 나도 장인어른 덕 좀 보고 살고 싶다. 부자 사돈댁 한번 맺어보자. 누나가 밀어줄 테니까 빨리 걔 정리하고 해나한테 공들여.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억척스럽고 구질구질하다며 버린 내 전 남자친구. 그가 그렇게 굽실거리며 떡고물을 기대했던 미래의 장인어른이 사실은 최애나의 늙은 유부남 스폰서였다니. 그 생각을 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폭소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비참함으로 억눌려 있던 제 가슴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부자 사돈 맺어서 장인어른 덕 많이 보고 살아봐라. 아주 완벽하고 환상적인 가족이네.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처음엔 명환이에게 전화해서 최애나의 실체를 다 까발리겠다고 협박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굳이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두 쓰레기가 그려나갈 끔찍한 코미디가 너무나도 기대되었거든요. 저는 원장님께 환불 처리를 받고 남은 짐을 챙겨 미련 없이 샵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환이와 해나에 대한 모든 연락과 관심을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저를 깎아내리고 버렸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고 혼자만의 온전한 삶을 즐기기 위해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남의 돈에 기대거나 허영을 부리지 않고 땀 흘려 번 돈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명환이를 소개해준 지인 한 명으로부터 기막힌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아, 명환이 소식 들었어? 걔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3일 전에 파토 나서 완전 개싸움 났대. 저는 진진 모르는 척 놀라며 물었습니다. 결혼이 파토 났다고요? 왜요? 지인은 아주 신이 나서 업계에 파다하게 펴진 명환이의 처참한 몰락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명환이는 저와 헤어진 직후 해나의 화려한 허영심과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주기 위해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자신도 번듯한 예비 사위로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외제차를 리스했고 해나가 요구하는 5성급 호텔 웨딩홀과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의 예물시계, 가방을 사다 바쳤다더군요. 하지만 명환이는 평범한 영업직 회사원이었을 뿐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재력이 없었죠. 결국 그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끝까지 끌어쓰고 이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며 그야말로 영끌을 해서 해나의 허영심을 채워주었다고 했습니다. 최애나는 필라테스 샵에서 그 난리가 났음에도 여전히 그 늙은 스폰서를 몰래 만나고 있었던 모양이고 이명환에게도 비밀로 했나 보더라고요. 바보 같은 이명환은 어차피 결혼만 하면 장인어른이 사업 물려주시고 지원 팍팍 해주실 텐데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헛바람 제대로 들어 영업일도 똑바로 안 해서 실적도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사기극은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두고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정확히 명환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환이가 장인어른이라고 믿고 온갖 나부를 떨며 간쓸개를 다 빼주려고 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기 예비 신부의 늙은 스폰서였다는 진실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혼을 3일 앞두고 식장을 취소하려 했지만 당연히 취소도 안 됐을 것입니다. 환불도 안 된다는 걸 알자 그 앞에서 두 사람은 개싸움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명환이는 해나에게 달려가 네가 나를 속였냐, 내 돈 다 내놔라 이 더러운 년아 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해나는 지지 않고 속은 네가 등신이지, 네가 혼자 좋아서 명품 사다 바치고 대출 받아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너도 속물이다 라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치고받고 싸운 두 사람은 결국 파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파혼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명환에게 남은 것은 날려버린 호텔 웨딩홀 계약금과 명품 예물 할부금, 그리고 엄청난 빚뿐이었죠. 지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저는 참았던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빈 껍데기를 채우기 위해 남의 돈에 기생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허영심 가득한 여자와 여자의 거짓된 배경에 눈이 멀어 자신의 분수도 잊은 채 빚을 내어가며 욕심을 부렸던 얄팍한 남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헤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짓궂은 아쉬움마저 들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그때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만약 명환이와 해나가 눈이 맞지 않고 저와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을 그 이기적인 남자와 제 출신을 멸시하는 신우이의 눈치를 보며 억척스럽고 불행한 며느리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제 인생의 흠이나 컴플렉스로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저를 정성껏 돌봐준 이모와 이모부도 계시고 또 저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제 두 발로 서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건 부끄러울 게 아니라 자랑스러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영의 찬 거짓말이나 누군가에게 기대는 요행 없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쓰레기들을 알아서 치워준 그 기막힌 타이밍과 운명에 감사하며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치열하게 제 삶을 개척해온 30대 직장인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유독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작아지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큰이모와 큰이모부 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모네 식구들은 저를 핍박하거나 모질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카로서 많이 아껴주셨고 밥 한 끼 굶기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시켜 주셨거든요. 저는 그 사실에 지금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는 큰 이모네의 친자식이 아니었고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하는 계기였다는 것을요. 마음 한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가족에 대한 결핍과 애정 결핍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게다가 큰이모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고등학교까지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할 때 큰이모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모, 저 20살 첫 대학 등록금까지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뒤로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서 어떻게든 제 힘으로 졸업할게요. 이모는 기특하다며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살 이후로 완벽한 독립을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거듭해야 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과외, 카페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남들이 흔히 말하는 대학 생활의 낭만, MT나 동아리 활동, 캠퍼스 커플 같은 추억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오직 알바를 하고 틈틈이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 말 그대로 알바몬의 삶이었죠.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번듯한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적응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이명환이었습니다. 명환이는 의료기기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눈에 띄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한 외모에 영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지 말주변이 무척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틈도 없이 재치 있는 농담을 던졌고 사람을 편안하게 이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그의 품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고 애정에 목말라 있던 저는 명환이의 다정함에 순식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죠. 명환이는 참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영업직이라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느라 바쁜 와중에도 저를 살뜰히 챙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남친이 혼자 살고 있던 자취방의 전세 계약 기간이 애매하게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어차피 우리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결혼할 거잖아. 다시 새로운 집 구해서 이사하고 복비 내고 하는 것도 다 돈 낭비인데 이참에 아예 너네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먼저 짐 합쳐서 같이 살아보자. 저 역시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에 지쳐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명환이와 하루빨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기에 그의 동거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명환이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예비 부부처럼 달콤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연락이었죠.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모임 장소에 채혜나도 나와 있었습니다. 혜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으로 전학을 온 친구였는데요. 학창시절 저랑 개인적으로 단짝처럼 친했던 건 아니지만 제 무리의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려 지냈기에 친구기는 했죠. 오랜만에 나타난 혜나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이나 코를 살짝 성형한 것인지 과거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이목구비에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과 화려한 브랜드 옷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와, 혜나, 너 진짜 이뻐졌다. 옷이랑 가방도 다 명품이네. 너 요새 무슨 일 해? 혜나는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은 무슨, 나 그냥 취미 삼아서 동네 필라테스 샵에서 강사일 조금 하고 있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몸도 풀 겸 심심해서 나가는 거야. 취미로 필라테스 강사를 한다는 그녀의 말에서 묘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혜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여러 장 꺼내어 친구들과 제게 돌렸습니다. 너희도 운동 필요하면 우리 샵으로 와. 내가 지인 할인 팍팍 해줄게. 혜나는 자신의 화려한 근황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갔다고 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20대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좀 의아했던 건 제 기억 속의 혜나는 그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부잣집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혜나는 자연스럽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좀 많이 힘드셨거든. 집안 사정이 썩 좋진 않았지. 근데 나 20살 되고 나서 아빠 사업이 대박이 터지면서 살림이 확 핀 거야. 아빠가 고생시켜서 미안했다면서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유학도 다녀오고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뭐. 혜나가 혼자 살고 있다는 집도 집값이 비싼 부자 동네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그저 와 좋겠다, 여유 있어 보이고 부럽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20대 내내 학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을 쪼개 살았는데
해나는 아빠 사업이 잘 되어 유학 가고 명품 두르며 사는구나 싶어 아주 약간의 씁쓸함도 있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죠.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해나가 제 어깨와 등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미연아, 너 등이랑 어깨가 너무 많이 굽었다. 거북목도 좀 심하고.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식당 서빙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알바를 많이 했고 취업 후에도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허리와 목, 어깨 상태가 몹시 안 좋았습니다. 거북목도 있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우리 샵 와서 나한테 교정 좀 받아. 내가 외국에서 물리치료 관련해서 공부도 엄청 깊게 했고 체형 교정 전문이거든. 네 몸은 내가 확실하게 펴줄게. 그녀가 꽤나 전문적인 용어까지 섞어가며 자신있게 말하자 저는 솔깃했습니다. 운동이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 친구기도 하고 또 해나가 물리치료 공부까지 깊게 했다고 하니 더더욱 믿음이 갔죠. 그래? 그럼 나 이번 달 월급 타면 네 샵으로 등록하러 갈게. 잘 부탁해. 그렇게 저는 해나가 일하는 필라테스 샵에 3개월치 수강 등록을 하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나는 강사로서 꽤 열정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운동을 하며 개인적인 근황을 나누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필라테스 샵에 가서 수업을 받고 나오려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던 데다 집도 10분 거리로 그리 멀지 않았기에 남자친구인 명환이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명환이는 흔쾌히 차를 몰고 샵 앞으로 왔죠. 마침 해나도 자신의 마지막 수업이 다 끝났다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해나 역시 발을 구르고 있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명환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명환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해나도 마침 퇴근한대. 해나네 집에 좀 데려다 주고 가자. 아, 그래. 미연이 친구분 뒷자리에 타세요. 그렇게 저와 명환이 그리고 해나는 셋이서 같은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해나네 집은 좀 돌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친구를 위해 차를 같이 탄 거죠. 저는 조수석에 탔고 해나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명환이와 해나를 서로 정식으로 소개했죠. 해나는 전혀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명환이 역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죠. 명환 씨라고 불러도 되죠? 미연이 남친분 엄청 훈남이시네요. 인상 너무 좋으시다. 아, 감사합니다. 해나 씨도 엄청 미인이시네요. 미연이 자세 좀 잘 교정해 주세요. 애가 일만 하느라 몸이 많이 상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미연이 척추 일자로 쫙 펴드릴 테니까. 비가 와서 차가 막히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명환이와 해나는 핑퐁 게임을 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해나는 명환이의 유머에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명환이 역시 해나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고급스러운 취미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티키타카를 이어나갔죠. 명환아, 운전 조심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제가 중간중간 운전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줄 정도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런 의심이나 불쾌감이 없었습니다. 명환이는 원래 넉살이 좋고 말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해나도 워낙 부잣집 딸의 쿨하고 활발한 성격이라 사람을 참 편하게 대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어찌 보면 좀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이었죠. 해나를 오피스텔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환이는 넌지시 제게 물었습니다. 네 친구 저렇게 좋은 데 살아? 집안이 엄청 빵빵한가 보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번대. 유학도 다녀오고 그냥 취미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하더라고. 아, 아버지가 그렇게 빵빵해? 부럽네. 그치. 나도 좀 부럽더라고. 고등학교 땐 안 그랬는데 20살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대박났대.
그때 명환이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섞여있던 묘한 동경과 호기심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피곤함에 눈을 감고 있느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우연한 합승 이후 완벽할 것만 같았던 제 일상과 동거 생활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명환이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밤에 함께 누워있을 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화면을 보며 혼자 피식피식 웃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명환아, 우리 이제 같이 산 지도 꽤 됐고 전세금도 더 모았는데 슬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내년 봄쯤으로 식장 알아보려다니까? 요새는 1년 전부터 식장 잡아야 한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내자 핸드폰을 보고 있던 명환이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 뭐 벌써부터 서둘러. 우리 아직 나이도 젊은데. 내가 요새 영업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결혼 준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냥 당분간은 지금처럼 같이 살기만 하자. 급할 거 없잖아. 예전에는 본인이 먼저 빨리 시골리고 부부가 되자고 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회피하려 드는 명환이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럽고 섭섭했죠.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진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저는 애써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묵묵히 밥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명환이의 태도는 갈수록 무심하고 서늘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미련할 정도로 그에게 맞춰주려 애를 썼습니다. 평생을 혼자임으로 살아남아야 했기에 제 몸에는 절약과 아끼는 습관이 깊게 배어 있었는데요. 데이트를 할 때도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았고 동거를 하면서도 웬만하면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명환이는 연애 초반에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생활력이 강해서 배울 점이 많다. 진짜 현모양처감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칭찬이 진심인 줄로만 믿고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명환이는 제가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거나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차려줄 때마다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예전의 다정함 대신 묘한 피로감과 짜증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저 일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 명환이가 좀 예민해진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외출을 했죠. 원래는 오후 늦게나 저녁쯤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가 일찍 파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몇 시간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더하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명환이가 자고 있나 싶어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명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통화 상대는 명환이의 친누나였습니다. 명환이와 연애를 하면서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기에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내용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명환아, 너 진짜 걔랑 결혼할 생각이야? 나 솔직히 미연이 별로야. 애가 부모도 없이 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생긴 것만 봐도 벌써 애가 팔자가 사납고 너무 억척스러워 보여. 제 배경과 상처를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며 조롱하는 누나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곧이어 들려온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명환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누나. 처음에는 내가 생활력도 강하고 야무져서 결혼 상대로 괜찮겠다 싶었거든?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그 억척스러운 게 도를 좀 넘더라고. 맨날 돈 아낀다고 궁상 떨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좀 구질구질해. 결혼 상대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 질려.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돈을 아꼈던 이유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전세 자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입으로 난사입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억척스럽게 모았던 그 모든 생활력과 노력들이 그에게는 그저 질리고 구질구질한 궁상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통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뭐하러 그런 고아의 억척스러운 애를 만나서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 야, 솔직히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그 해나라는 애 있잖아. 걔가 100번 낫지. 해나, 제 친구 최혜나의 이름이 명안이 누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보여준 인스타 사진 보니까 애가 확실히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구김살도 없고 귀티가 좔좔 흐르더라. 그냥 미연이랑 정리하고 해나라는 애랑 정식으로 사겨. 나도 그럴 생각이야. 해나네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잖아. 솔직히 나도 매일 이렇게 아등바등 영업 뛰면서 살기 싫어. 장인어른 덕 좀 보고 빵빵한 처가 지원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명안이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남자는 처가 덕 보는 게 최고야. 부자 사돈댁 한번 맺어보자. 누나가 밀어줄 테니까. 빨리 걔 정리하고 해나한테 공들여. 알고 보니 명안이는 비 오는 날 제 차에 해나를 태워다 준 이후 제가 해나에게 받았던 명함을 몰래 보고 해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제 친구인 해나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이었죠. 더 이상 그 구역질나는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침대에 누워 낄낄거리며 통화하던 명환이는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연아, 너 언제 왔어? 그는 당황해서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명환이를 보며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억척스럽고 구질구질해? 부모 없는 게 내 잘못이야? 나 너랑 우리 미래에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해나는 또 뭐야? 내 친구한테 뒤로 연락하고 있었어? 제가 악을 쓰며 따져 묻자 명환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오히려 뻔뻔하고 비겁한 태도로 돌변하더라고요. 그래. 들었으면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뭐? 헤어지자고? 그러자 명환이는 아주 비겁하게 자신의 부모님을 핑계 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가덕을 보겠다며 탐욕을 드러내던 모습은 싹 지우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부모님이 너 고아라고 엄청 반대하셔. 이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어쨌든 친부모 없는 거 뻔한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나도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너랑 결혼까지 밀어붙일 자신 이제 없어.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해나 씨랑 연락이 닿아서 몇 번 밥 먹고 얘기 좀 나눈 건 사실이야. 근데 너랑 다르게 여유도 있고 나랑 잘 맞더라고. 미안하다. 그냥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의 뺨을 올려붙이고 쫓아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제 상처를 후벼파며 핑계를 대는 그 인간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에게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이모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자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무조건적인 애정에 지독하게 목말라 있던 저였습니다. 저에게 명환이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었던 가족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이 남자마저 잃으면 저는 세상에 또다시 완벽하게 혼자 버려진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상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명환아, 내가 잘못했어. 궁상 안 떨고 너한테 더 잘할게. 부모님 반대하시는 것도 내가 더 싹싹하게 잘해서 마음 돌릴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저는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채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 친구와 뒤로 연락을 했다는 배신감보다 당장 이 유일한 내 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애정 결핍이 만들어낸 비참한 굴복이었죠.
제가 너무 서럽게 울며 매달리자 명환이는 조금 당황한 듯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알았어, 미연아. 일단 진정해, 울지 말고. 내가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누나한테 홧김에 헛소리한 거야. 혜나 씨랑은 그냥 친구로 몇 번 연락한 게 다야. 일단 우리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어? 그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는 듯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맞춰주면 그의 마음을 되돌려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바보같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환이는 핑계를 대며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제가 회사에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을 틈타 자신의 모든 짐을 빼서 흔적도 없이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퇴근 후 텅 빈 옷장과 사라진 그의 짐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제 번호는 수신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애정결핍으로 눈이 멀어 매달렸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이내 저를 기만하고 뒤통수를 친 명환이와 채은아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해나의 여유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아. 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뻔뻔한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최애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명환이랑 뒤에서 연락하고 있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해나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명환이가 너한테 말했나 보네. 안 그래도 너 우리 필라테스 샵 수강권 남은 거 내가 내일 네 계좌로 환불해줄게. 걱정 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너 내 친구라며.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뺏어가? 네가 인간이야? 제가 악을 쓰자 해나는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며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미연아,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뺏은 게 아니라 명환이가 나한테 먼저 호감 보이고 연락한 거야. 명환이가 너랑 사는 거 너무 구질구질하고 답답해서 헤어지고 싶다고 고민 상담하길래 내가 들어주다가 마음이 좀 맞은 것 뿐이라고. 그녀는 마치 남의 물건을 빌려 쓴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환이 싹싹하고 은근히 귀여운 맛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볼까 해. 막말로 너희가 뭐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마누라도 아니잖아?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진 건데 네가 이렇게 핏대 세우며 따질 권리는 없지 않니?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쿨하게 끝내자. 해나의 그 오만방자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천박하고 이기적인 인성에 구역질이 났죠. 그래, 쓰레기들끼리 잘 어울리네. 근데 이건 알아야 될 거야. 너희 둘 다 천벌 받을 거야. 천벌? 그래, 알았어. 천벌 받을게. 라며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도망친 명환이나 친구의 남자를 가로채고도 뻔뻔하게 구는 해나 모두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저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더러운 인연들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제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일주일 뒤 저는 필라테스 샵의 환불 문제도 처리하고 남은 짐도 챙길 겸 그 샵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년의 얼굴에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부어주고 끝낼 작정이었죠. 그런데 필라테스 샵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원장님에게 채에나를 찾자 원장님은 아주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에나요? 걔 여기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쫓아냈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네? 쫓아내다니요? 왜 갑자기? 그 말에 원장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원님은 채나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세요? 뭘요? 저 걔랑 영 끊었는데. 걔 부잣집 딸이니 뭐니 하고 다니던데
그거 다 개뻥이었죠? 네? 친구라면서 몰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 샵에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무슨... 며칠 전에 걔 수업 시간에 웬 인상 험악한 중년 여자분이 샵으로 들이닥치더니 대뜸 수업하고 있는 걔 머리채를 확 낚아채더라고요. 원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년 여자는 해나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나와 로비 바닥에 패대기 치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원장도 놀라서 말리려다가 중년 여성이 밀쳐서 다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년 여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대요. 2년이 내 남편 돈으로 비싼 오피스텔 얻어 살고 명품 처바르고 다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최애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고 샵 안에 있던 다른 회원들과 강사들은 기겁을 하며 얼어붙었다고 했어요. 그때 헐레벌떡 샵 안으로 웬 중년 남자 한 명이 뛰어들어와 그 중년 여자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원장님과 다른 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요. 채나가 회식 때 아빠라고 인사시켰던 사람이었어요. 원장님, 우리 아빠예요. 늦은 시간인데 제가 술까지 먹었다고 하니 저 데리러 오셨어요. 하길래 제가 깍듯하게 인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도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 아빠 사업이 대박이 났다던 해나의 자랑,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유학까지 보내줬다는 그 여유로운 말들. 근데 그 중년 여자가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2년이 아빠 뻘 되는 내 남자한테 스폰 받아서 몸 굴리고 돈 뜯어내고 다녔다고요. 해나가 아빠라고 부르며 자랑했던 그 사람은 진짜 친아빠가 아니라 해나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명품과 용돈을 대주던 아빠뻘 되는 유부남 스폰서였던 것입니다. 20살 이후로 살림이 확 폈다는 것,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여행을 다니며 놀았다는 것, 모두 그 유부남 스폰서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냈던 더러운 과거를 포장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원장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경찰까지 와서 샵 분위기 완전 다 망쳤어요.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날로 당장 해고해버렸다니까요. 진짜 그런 애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필라테스 강사들 이미지까지 다 망친다니까요. 재수없어 정말. 저는 멍하니 서서 원장님의 분노 섞인 푸념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도 잠시 제 머릿속에 명환이와 명환이 누나가 신이 나서 나누던 통화 내용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난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신다며 나도 장인어른 덕 좀 보고 살고 싶다. 부자 사돈댁 한번 맺어보자. 누나가 밀어줄 테니까 빨리 걔 정리하고 해나한테 공들여.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억척스럽고 구질구질하다며 버린 내 전 남자친구. 그가 그렇게 굽실거리며 떡고물을 기대했던 미래의 장인어른이 사실은 최애나의 늙은 유부남 스폰서였다니. 그 생각을 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폭소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비참함으로 억눌려 있던 제 가슴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부자 사돈 맺어서 장인어른 덕 많이 보고 살아봐라. 아주 완벽하고 한상적인 가족이네.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처음에 명환이에게 전화해서 최애나의 실체를 다 까발리겠다고 협박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굳이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두 쓰레기가 그려나갈 끔찍한 코미디가 너무나도 기대되었거든요. 저는 원장님께 환불 처리를 받고 남은 짐을 챙겨 미련 없이 샵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환이와 해나에 대한 모든 연락과 관심을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저를 깎아내리고 버렸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고 혼자만의 온전한 삶을 즐기기 위해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남의 돈에 기대거나 허영을 부리지 않고 땀 흘려 번 돈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명환이를 소개해준 지인 한 명으로부터 기막힌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아, 명환이 소식 들었어? 걔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3일 전에 파토 나서 완전 개싸움 났대. 저는 진진 모르는 척 놀라며 물었습니다. 결혼이 파토 났다고요? 왜요? 지인은 아주 신이 나서 업계에 파다하게 펴진 명환이의 처참한 몰락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명환이는 저와 헤어진 직후 해나의 화려한 허영심과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주기 위해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자신도 번듯한 예비 사위로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외제차를 리스했고 해나가 요구하는 5성급 호텔 웨딩홀과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의 예물시계, 가방을 사다 바쳤다더군요. 하지만 명환이는 평범한 영업직 회사원이었을 뿐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재력이 없었죠. 결국 그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끝까지 끌어쓰고 이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며 그야말로 영끌을 해서 해나의 허영심을 채워주었다고 했습니다. 최해나는 필라테스 샵에서 그 난리가 났음에도 여전히 그 늙은 스폰서를 몰래 만나고 있었던 모양이고 이명환에게도 비밀로 했나 보더라고요. 바보 같은 이명환은 어차피 결혼만 하면 장인어른이 사업 물려주시고 지원 팍팍 해주실 텐데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헛바람 제대로 들어 영업일도 똑바로 안 해서 실적도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사기극은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두고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정확히 명환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환이가 장인어른이라고 믿고 온갖 아부를 떨며 간쓸개를 다 빼주려고 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기 예비 신부의 늙은 스폰서였다는 진실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혼을 3일 앞두고 식장을 취소하려 했지만 당연히 취소도 안 됐을 것입니다. 환불도 안 된다는 걸 알자 그 앞에서 두 사람은 개싸움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명환이는 해나에게 달려가 네가 나를 속였냐, 내 돈 다 내놔라 이 더러운 년아 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해나는 지지 않고 속은 네가 등신이지, 네가 혼자 좋아서 명품 사다 바치고 대출 받아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너도 속물이다 라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치고받고 싸운 두 사람은 결국 파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파혼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명환에게 남은 것은 날려버린 호텔 웨딩홀 계약금과 명품 예물 할부금, 그리고 엄청난 빚뿐이었죠. 지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저는 참았던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빈 껍데기를 채우기 위해 남의 돈에 기생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허영심 가득한 여자와 여자의 거짓된 배경에 눈이 멀어 자신의 분수도 잊은 채 빚을 내어가며 욕심을 부렸던 얄팍한 남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헤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짓궂은 아쉬움마저 들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그때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만약 명환이와 해나가 눈이 맞지 않고 저와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을 그 이기적인 남자와 제 출신을 멸시하는 신우이의 눈치를 보며 억척스럽고 불행한 며느리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제 인생의 흠이나 컴플렉스로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저를 정성껏 돌봐준 이모와 이모부도 계시고 또 저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제 두 발로 서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건 부끄러울 게 아니라 자랑스러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영의 찬 거짓말이나 누군가에게 기대는 요행 없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쓰레기들을 알아서 치워준 그 기막힌 타이밍과 운명에 감사하며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